me a god. You call me a god. You call me a god. You call me a god. Let's go. I'm about to go off like a weapon. Fuel to the top, got a filled up engine. In my thoughts, obsession. I will not stop, no, I'm never second guessing. I got a God complex. Haters love to hate, but I never feel pressed. Got a lot on my plate, but I never get stressed. I'll take all the pressure like I'm Mason. 자, 본격적으로 오늘 이제 짚어봐야 될 뉴스들 몇 가지 짚어보고 오늘 독설 데이트는 날씨도 좋고 이렇게 오랜만에 화창한 봄날입니다. 희한하게 제가 수요일마다 비가 와가지고 제대로 놀질 못했는데 지금 아주 제대로 봄날이 왔어요. 그래서 빨리 하고 튀어야 돼. 저는 놀러 가야 되겠습니다. 오늘 마음이 싱숭생숭해. 놀고 싶어요. 그래서 오늘 뭐 간단하게 몇 가지 이슈들만 잠깐 점검을 하고 뛸래요. 저는 양해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직도 36분이나 남았어. 빨리 해야 되겠다. 빨리 한다고 시간이 빨리 가는 건 아닌데. 국민의힘 어제 이제 경선 대선 예비 후보 접수를 받았는데 바로 이제 서류 심사를 했어요. 서류 심사를 해가지고 8명으로 또 압축을 했다고 그럽니다. 뭐 이런 걸 왜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처음부터 8명만 받든지. 그래서 강성현, 김민숙, 전일권 3명이 서류 심사에서 탈락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김문수, 나경원, 안철수, 양양자, 유정복, 이철우, 한동훈, 홍준표 이렇게 8명이 1차 경선에 참여를 하는 것으로 3명은 이제 서류 심사에서 탈락을 했다라고 해요. 이 중에 이제 4명으로 압축을 하는 거죠. 이 중에 이제 4명으로 압축이 되는데 뭐 여론조사로 하는 거니까 여론조사 보면 이제 답이 어느 정도 나오죠. 그래서 김문수가 지금 계속 1위를 달리고 있으니까 제가 볼 때 뭐 김문수는 통과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한동훈 서드 준치라고 한동훈이 뭐 충분히 통과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봐요. 그리고 한동훈이 경선 승리를 위한 초대형 이벤트를 지금 준비 중이다. 이런 설이 있어요. 이런 썰이 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초대형 이벤트가 뭔가 보니까 SNS에 요거는 이제 그냥 추론이에요. 이런 이벤트를 하지 않겠느냐 한동훈이 이런 얘기가 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벤트 영상 한동훈의 승부수 한동훈의 승부수를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도록 이거 경선 탈락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본선 진출을 위한 승부수를 지금 준비 중에 있다 한동훈이 이런 게 인터넷 지금 커뮤니티에 이제 돌고 있어요. 이거 진짜 잘 만들었어. 이것도 AI가 만든 건가? 야, 요 정도 이벤트에 성공을 한다라면은 국민의힘 대선 후보 경선은 요게 이제 한울담비님 전대갈인 줄 이렇게 이제 써주셨는데 요게 이제 마지막 카드야. 전두환 코스프레. 아직 뭐 보수 진영 유권자들은 전두환에 대한 어떤 아직도 추억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살인자를 좋아하는 이상한 취향을 가진 사람들이 많습니다. 마지막에 이제 딱 까면서 내가 전두환 아들이었다. 이러면은 이제 아스팔트 표가 한동훈으로 이제 쏠리지 않을까. 그래서 이게 최후의 승부수. 나는 전두환 아들이었다. 한두환이다. 한동훈이 아니고. 성이 같아야 되는구나. 전동훈이다 나는. 한동훈이 아니다. 나는 전두환의 혼외자다. 조심해야 됩니다. 이거 선거철에 조심해야 되는데 제가 또 오바지를 하다가 훅 가는 수가 있는데 이제 그만 봐야 되겠어요. 이건 제가 한 거 아니에요. 우리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한 게 아니고 인터넷 커뮤니티에 이런 영상이 돌고 있어가지고 이런 걸 하면 되겠느냐 진짜. 저는 그런 차원에서 방송을 한 거예요. 이런 거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큰일 납니다. 지금 민주당에서도 AI로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이런 허위 가짜 영상을 만들어서 유포한 사람들이 오늘 아주 고발을 당했다고 그래요. 이런 거 하시면은 여러분들 큰일 납니다. 이게 아주 패가망신하는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런 거 AI를 이용해갖고 AI 기술이 지금 급속히 발달을 하다 보니까 이것도 일종의 딥페이크죠. 딥페이크예요.
이거 보면 진짜 한동훈이 뭐 가발을 벗은 것처럼 영상도 너무 잘 만들었어. 이 정도면은 진짜라고 믿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걸 만들면은 쇠고랑을 찰 수 있다. 예, 이런 거 만들면은 여러분들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절대 선거법을 위반해서는 안 돼요. 예? 저는 이제 이런 어떤 경고를 하기 위해서 이 영상을 제가 준비를 한 것이지, 이 선관위나 한동훈 측에서 이거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절대 오해하면 안 돼요. 이런 거 절대 하면 안 된다. 예? 그리고 그런 이제 소문도 돌잖아. 한동훈 씨가 이제 대머리다. 자꾸 이런 이제 소문이 돌아가지고, 그거 허위사실이 될 수 있습니다. 한동훈 씨는 절대 대머리가 아니에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아주 모근이 튼튼하고 모발이 아주 굵고 단단합니다. 예? 그런 제가 인터넷에서 쇼츠 영상도 봤어요. 그래서 한동훈 씨가 대머리라는 건 이거는 가짜 뉴스예요. 절대 대머리가 아닙니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 자꾸 대머리도 아닌데 대머리로 오인할 수 있도록 이런 이제 딥페이크 영상을 만들어 가지고 인터넷에 이런 거 자꾸 유포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러면 처벌받아요. 큰일 납니다, 여러분. 불법을 저지르면 안 됩니다. 아무리 여러분들이 선거가 중요하다, 이재명 대표가 당선되는 게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신다고 하더라도 있는 그대로의 사실만 가지고 선거운동을 하셔야지, 이렇게 머리가 풍성한 한동훈 후보 대머리다 이런 가짜 뉴스를 만들고 이렇게 딥페이크까지 만들어가지고 여러분들이 선거운동을 하시면은 이거는 아주 범죄예요, 범죄. 예? 하시면 안 됩니다. 절대 하지 마세요. 예? 절대 하지 마시라고, 요런 거 절대 하지 마시라고 제가 요 영상 좀 어떤 시간 있으신 분이 요거를 좀 쇼츠로 만들어서 좀 올려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런 거 하면 안 된다. 요 부분만. 예. 그래서 저도 알리바이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요즘 여기저기서 이제 고소고발이 많아가지고 조금 몸을 사려야 돼요. 이런 거 하면 안 돼요. 예. 근데 아무튼 한동훈이 이제 승부수를 던지지 않겠냐. 제가 이제 이 말씀 드리다가, 글로리아님, 이 대표님 하루 만에 후원 만땅 기념. 최평 어제 방송 너무 좋았습니다. 예. 아유, 감사드립니다. 어제 방송이 좋았나요? 저도 그게 기본인데? 평소에 하던 대로 했을 뿐인데 왜 이렇게들 잘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지? 아무튼 감사합니다. 예.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이제 4명을 뽑아야 되는데, 김문수, 한동훈, 홍준표, 요렇게 지금 가능성이 있고, 나경원, 안철수 중에 한 명이 탈락을 하는, 이런 이제 구도가 되지 않겠나, 이렇게 예상이 돼요. 그죠? 그래서 나경원이 한동훈을 계속 때리고는 있는데, 나경원이 한동훈을 때린다고 해가지고, 한동훈이 떨어지기는 어려울 것 같고, 그거는 윤석열한테 오더 받아가지고, 한동훈 때리는 것 같고, 결국은 이제 나경원과 안철수의 싸움이다. 그래서 어제 보니까 막 드럼통에 들어가가지고, 나경원이 이제 어그로 끌고, 관심 끌고, 아스팔트표, 모으려고 하고 있는데, 오늘도 이제 헛소리 하고 있어요. 나경원, 이재명 드럼통에 제대로 긁혔는지 난리가 났다. 오늘, 채널A에 출연을 해가지고, 본인이 이제 이거 드럼통 들어가가지고 쇼를 하니까, 이게 제대로 긁혔다, 지금. 정신승리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커뮤니티에서 이재명 후보를 드럼통이라고 부른다. 이 후보가 공포영화처럼 무섭기 때문이다. 그리고 자기가 이제 제대로 한번 찔렀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도 관심 없어요. 전혀 관심 없습니다. 나경원 씨. 정신 차리기 바래요. 제가 어제 이제 선거 때만 되면은 이해찬 전 대표가 말씀하셨던 건데, 선거 때만 되면 이제 머리가 도는 사람들이 나온다. 그냥 표만 보고 막 달리고, 선거를 좀 진정성을 가지고 자신의 어떤 가치, 역량 이런 걸 유권자들에게 검증받고 인정받아서 대선 후보가 됐건 국회의원 후보가 됐건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정치인들이 그냥 야바이판이 됐어요, 정치판이. 그래서 어떤 식으로건 어그로만 끌면, 그래서 유권자들 관심만 끌고 그러면 된다. 이런 아주 장사꾼의 어떤 마인드, 장사꾼의 어떤 셈법, 이런 것만 판을 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드럼통 들어가지고 퍼포먼스 한 거, 관심 끄는 거죠. 특히 이제 나경원이 이제 제일 유력합니다. 본선 탈락 가장 유력한 사람, 나경원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관심을 끌어가지고 언론 노출이라도 해보려는 목적 하나. 어그로 끈다고 그러죠, 흔히. 이런 게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아스팔트 보수의 표를 끌어오겠다. 그래서 이제 극단적인 정치 행태를 하는 거예요. 아스팔트 보수들의 마음. 그러니까 예컨대
여론조사에서 한 5% 나오면은 그러면은 본선에 들어갈 수 있으니까 일단 본선에 들어가고 나서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나경원 입장에서 보면은 뭐 떨어지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 이제 5%면은 그 아스팔트 그 정금자들, 예, 완전히 그 정신이 나간 사람들, 이런 유권자들 표만 얻어도 5%는 나온다고 보는 거야. 그래서 이제 정금자를 겨냥한 극단적인 정치 행태를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 한국 사회가 양극화되고 정치가 극단화된다, 뭐 이런 것에 대해서 우려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오늘 뭐 오전에 좀 TV를 보니까 KBS 무슨 프로그램에서 정치 양극화 문제, 극단의 정치 문제와 관련해 가지고 뭐 대담 프로그램을 하는데 그걸 보니까 야, 이거 좀 저도 걱정은 되긴 되더라고. 그 여론조사를 했는데 여러 가지 정치 양극화 현상을 좀 분석해 볼 수 있는 여론조사를 했는데 내 배우자나 혹은 자녀의 배우자가 뭐 국민의힘이나 민주당을 지지할 경우에 그 뭐 받아들일 용의가 있느냐, 이런 여론조사를 했어요. 그러니까 민주당 지지자들한테 내 배우자나, 그러니까 내 부인이나 혹은 자식의 어떤 뭐 며느리나 사위가 국민의힘을 지지할 경우에 이거를 이제 받아들일 생각이 있느냐 그랬더니 거의 69%? 69%의 응답자들이 난 못 받아들인다, 이렇게 응답을 했어요. 그래서 사실 저도 거기에 속하는 것 같아. 뭐 배우자 문제야 이제 뭐 그런 일은 없지만 제가 만약에 아무리 뭐 좋아하는 분이 생겼다고 하더라도 일단 국민의힘 쪽을 지지한다 그러면은 저는 이거는 뭐 이 좋은 감정이 그냥 순식간에 그 악감정으로 변하지. 그리고 저는 뭐 20대부터 그렇게 살아왔어요. 정치적으로 성향이 그러니까 뭐 이른바 궁합이라고 그러잖아. 예. 이제 궁합 중에 저는 제일 중요한 게 정치적 궁합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 정치적으로 생각이 다르면은 오랫동안 함께 살기가 힘들어. 그래서 뭐 저는 대학교 때부터 지금까지 정치적 성향이 다른 사람하고는 뭐 그 연애를 하거나 뭐 결혼을 하거나 이래봤던 적이 없는데 이제 이게 점점 확대가 되는 거예요. 나를 넘어서서 이제 내 자식까지. 예? 내 자식까지도 난 못 받아들인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이제 70%가 된다고 하니까 이게 정치 극단화가 좀 심각한 상황이긴 한 거죠.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유권자들도 마찬가지예요.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유권자들도 민주당을 지지하는 사람을 배우자나 혹은 뭐 자녀의 배우자로 받아들일 용의가 있느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이제 민주당보다는 조금 낮긴 한데 그래도 60%한 중반대가 나옵니다. 60%한 중반대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 같이 살기가 힘든 정도 수준으로 가는 거예요. 살기가 힘든 정도 수준. 뭐 이런 문제와 관련해서 뭐 민주당 지지층들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 제가 이렇게 뭐 말씀드리는 건 아니지만은 이렇게 되는 이유가 뭐냐면은 나경원과 같은 정치인들이 있기 때문에 이 국민의힘 지지층에 대한 민주당 지지자들의 혐오감이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커지고 있는 거야. 야, 극단적인 정치 행태를 보이니까 저 사람 같지도 않잖아요. 저런 짓거리를 하고 있는 게 저게 정치인의 품격입니까? 저게 그것도 무슨 시의원 구의원 나오는 사람도 아니고 대선 후보를 나오겠다는 사람이 드럼통에 들어가가지고 저런 퍼포먼스, 저질 퍼포먼스나 하고 있는 것이, 그것도 서울대 법대를 나와서 판사까지 한 사람이, 그 나름 대한민국의 엘리트잖아요. 그 집안도 좋잖아. 그러니까 인간에 대한 환멸이 생긴다는 거야, 저는. 그냥 정치 이념과 성향이 달라서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한마디로 말해서 인간 같지도 않은 모습을 보이고 또 저런 자들을 지지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뭐 가족들도 그러잖아. 예전에 저도 뭐 가족들도 그 성향이 다른 분들이 있어. 우리 친척들을 보면은 뭐 오히려 국민의힘 지지하는 분들이 더 많습니다. 저희 집안만 이래요. 예, 저희 집안만 완전히 여기는 그냥 시뻘건 집안이야. 예, 제가 그래서 뭐 모태빨갱이다, 모태간첩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뭐 저희 어머니도 그렇고 저희 동생도 그렇고 저희 집안 쪽은 일단 제가 이제 사람 취급을 잘 안 하기 때문에 부모님이건 뭐 동생이건 뭐 연인이건 그 이상한 어떤 정치적 주장을 했다가는 뭐 밥상 그 들러없는 거예요. 뭐 제가 약간 이런 분위기에 미친놈이지 좀. 그러다 보니까 이제 대체로 성향이 같아. 근데 이제 좀 반개 친인척들 보면 이직이 더 많아요. 이직이 더 많아 저도 주변에. 그 얘기해봐야 말도 안 섞여. 근데 예전에는 제가 그런 친척분들을
아휴 그냥 뭐 생각이 다를 수도 있지. 뭐 세상이 이 모양이고 이찍들이 많으니까 뭐 그럴 수도 있지. 이런 정도로 생각을 했는데 지금은 솔직히 저도 사람같이 안 보는 게 있어. 왜 사람같이 안 보느냐? 윤석열이 내란을 일으켜가지고 수만 명의 국민들을 영연병에 집어넣으려는 이런 짓거리를 했는데도 윤석열을 지지한다? 그거는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게 아니야. 드럼통에 들어가갖고 저는 미친 짓거리를 하는데도 나경원과 국민의힘을 지지한다? 이거는 제정신이 아니라고 봐야 돼요. 그 전에는 그냥 정치적 성향의 차이, 생각의 차이 정도로 제가 봤는데 지금은 그러니까 12월 3일 이후로 저는 모든 게 바뀌었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부터는 윤석열을 지지하거나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이거는 범죄 공범들이에요. 그러니까 유영철이나 뭐 고유정 뭐 이런 이제 그 살인마들 있잖아. 연쇄 살인마들. 이런 애들한테 이런 애들의 뭐 팬클럽을 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지금부터는. 그럼 이게 인간이 아닌 거지. 도저히 이거는 저는 같이 무슨 말을 섞고 싶지가 않습니다. 이런 사람들하고 뭐 아무리 뭐 친척이고 가족이고 뭐 해도 국민의힘을 지지할 수, 보수 정당을 지지할 수는 있어요. 진보 정당을 지지하고 보수 정당을 지지하는 거는 이거는 성향의 차이고 뭐 취향의 차이니까 그걸 가지고 저는 문제 삼고 싶다라는 게 아니야. 윤석열은 명백한 범죄자고 나경원이나 김문수, 한덕수 이런 자들은 누가 봐도 내란 공범, 범죄 공범인 거예요. 그럼 이런 범죄자들을 숭배하고 숭앙하고 추앙하고 지지하는 자들이 이게 어떻게 제정신인 자들입니까? 제가 뭐 농담으로 아까도 한동훈 놀리고 하지만은 한동훈 지지하는 것까지는 저는 이해를 해요. 그거는 성향의 차이지. 본인들이 보수 정당이 좋은 걸 어떻게 보수의 정치적 입장이 좋은 거를 어떡합니까? 한동훈은 보수냐 진보냐를 떠나서 인간이 해야 될 최소한의 도리를 한 거예요. 그거는 한동훈이 무슨 탄핵에 찬성표를 던졌던 게 뭐 대단한 정치적 결단이 아니라 인간이라면 해야 될 최소한의 도리를 한동훈이 한 문제다. 이거는 정치적으로는 뭐 한동훈에 대해서 제가 조금도 뭔가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은 없어요. 그러면은 한동훈을 지지하는 보수들은 적어도 인간이긴 한 거야. 인간인 거예요. 인간. 그러면 한동훈이 아니라 무슨 나경원이니 김문수니 홍준표니 내란을 옹호하는 윤석열의 이런 범죄 행위들을 옹호하는 이런 정치인들은 인간이라고 볼 수 없는 거야. 이거는 유영철이 지지하는 사람은 우리가 인간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사회생활 못해요. 그런 인간들은. 그래서 저는 이제 뭐 나경원이 그런 이제 보수표를 보고 저런 뭐 극단적인 행태를 하고 있고, 저런 극단적인 행태가 그런 이제 정신 나간 보수 지지층들을 그러니까 빤스 부대, 셉셉이 부대, 이거는 뭐 이성적인 이성을 가진 생명체라고 보기가 힘든 지능을 가진 생명체라고 볼 수가 없는 그런 자들에게 뭔가 들러붙어가지고 저런 정치를 하고 있는 거? 이게 한국 정치의 극단화, 한국 사회의 극단화를 더욱 부추기는 저는 그런 행태라고 봅니다.